안녕하세요. 부깅의 호스트 검은색달입니다. 제가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독서 모임을 운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으면 일주일에 2번, 적으면 1번, 그러니까 거의 매주 독서 모임을 주선하고 제가 진행을 하고 했습니다. 특히 지정도서 토론이라고 해서 책 한 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토론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사람이 적으면 10명, 많으면 20명 가까이 오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책의 어느 부분을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책에 있는 내용을 많이 기억을 해야만 했어요. 저 나름대로 책 내용을 조금 더 잘 기억하기 위해서 프로세스를 만들고 그걸 좀 열심히 지켜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프로세스를 지키기 전보다는 쉽게 책의 내용을 떠올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저와 비슷한 분이 계시면은 저처럼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이렇게 소개를 해드려 보는 거니까 이거 좀 괜찮은데 하시는 분들은 한번 따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데니얼 제이 레비틴이라는 사람이 쓴 정리하는 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우리의 뇌는 인지적 경제성을 중요시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인지적 경제성이란 걸 쉽게 말하면 우리 뇌가 어떤 기억을 다 조각조각 내서 정확하게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기억을 한 뭉태기씩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꺼내려고 해도 명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고 그냥 뭉뚱그린 기억만 나는 이유가 바로 이 인지적 경제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기억들 중에 개별적으로 탁탁 튀어오르는 기억들도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이 책에서는 그런 기억들의 특징을 2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특이하고 독특한 기억들, 두 번째는 강력한 감정적 요소가 들어간 기억들이라고 해요. 사실 특이하고 독특한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굳이 떠올리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머릿속에 오래 남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제가 초등학교 때 아빠 서재에서 몰래 훔쳐본 책이 있거든요. 그게 히틀러와 UFO라는 책이었는데 책 내용이 정말 너무 충격적이라 30년이 지났는데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아빠가 그런 책을 그렇게 보고 있었다는 게 근데 우리가 책을 읽을 때 그렇게 독특하고 이상한 책이 많지 않잖아요. 거의 다 평범하고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독특하고 특이한 기억, 이것으로 이 책을 기억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바로 두 번째죠. 강력한 감정적 경험을 섞는 거. 근데 책의 내용이 어떻게 나의 감정적 요소를 섞을까? 예를 들어서 엄청 슬픈 소설이거나 엄청 무서운 소설, 이런 소설이라면 우리의 감정적인 요소를 투영하기가 훨씬 쉽겠죠. 그런데 그런 책이 아니라 사회과학 책이라든지 철학 책이면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감정이 아니라 경험을 투영해 보면 참 좋습니다. 우리의 모든 경험에는 다 나름대로의 감정이 녹아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책에서 기억하고 싶은 내용이 나왔을 때 그 내용을 나의 경험과 한번 섞어 보는 거죠.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떤 감정적 요소 역시 그 책의 내용과 같이 엮이게 되고 우리한테 조금 더 특별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또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에픽테토스가 말한 통제 이분법이라는 거를 저는 농구의 3점슛과 연결 지어서 기억을 했었어요. 제가 이제 그 친구의 스크린을 받아서 오픈 찬스가 됐어요. 그래서 공을 받아서 3점슛을 올라가서 던졌습니다. 그러면은 그걸로 내가 할 수 있는 노력, 내가 할 수 있는 통제는 끝난 거죠. 공이 날아가서 림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는 이미 나의 통제를 떠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것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결과를 기다리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통제 이분법의 정의입니다. 이 통제 이분법을 책에 나온 정의대로 외우려면은 좀 이게 말이 좀 버벅거립니다. 그러니까 말이 꼬여요. 내가 잘 쓰지 않는 단어들이 속해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저의 경험, 농구, 3점슛 이런 것과 연관시키다 보면은 훨씬 더 쉽게 떠올릴 수 있고 내가 설명하기도 훨씬 더 편해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 뇌가 연상작용을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영상의 챕터를 나눌 때 그 챕터의 제목을 비유를 드는 게 많아요. 그렇게 나오는 이유가 그런 비유들이 다 제가 어떤 겪은 경험, 옛날에 봤던 것 이런 것들과 책의 내용을 연관시키다 보니까 그런 식의 요약이 되고 그런 식의 설명이 되는 거죠.
물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기억이 막 바로바로 떠오르고 막 따박따박 떠오르고 뭐 이러진 않아요. 하지만 어떤 상징할 수 있는 단어나 문장 아니면 어떤 현상을 봤을 때 훨씬 더 머릿속에 쉽게 떠올릴 수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의 경험과 책을 이렇게 결합시키는 노력을 해보시면은 아마 책의 내용을 기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마 그렉 맥커운이 쓴 책 에센셜리즘을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작가가 에센셜리즘에서 말하는 내용은 뭐 단순하게 보면 이거예요. 너무 많은 것들을 하려다가 정작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상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독서에서도 에센셜리즘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책에 있는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택하고 집중해서 딱 외울 것만 외우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책 읽을 때 무엇을 선택해서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가 라고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그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이 아니라 기억해야만 하는 것에 집중해라.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 정말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책을 왜 샀는지 그 목적을 한번 잘 떠올려 보고 내가 이 책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면서 책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것을 기억해야만 하는지가 정해지기도 합니다. 근데 또 책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정말 너무 좋은 게 많아서 다 기억해야만 할 것들 같다. 도대체 그럴 때는 어떻게 선택해야 하느냐. 근데 이런 경우에는 사람마다 워낙 성향도 다르고 원하는 이제 가치도 다르기 때문에 제가 딱 잘라서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두 개가 있어요. 그럼 전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뭘 선택하냐면, 내가 더 쉽게 이해하고 내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그러니까 나와 좀 더 친근한 것을 고릅니다.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있고 막 읽고 있는데도 어렵거나 좀 이해가 안 되거나 해석하기 어렵다 하는 그런 부분들은 내가 기억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다른 것들에 비해서 훨씬 빨리 잊혀지고 쉽게 떠오르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같은 시간과 같은 노력을 투자해서 좀 더 오래가는 기억을 만들고 싶다면은 나와 조금 더 익숙한 것을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쉽고 도움이 되겠죠. 물론 이거는 이제 저의 기준일 뿐이니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기준을 세우실 수 있을 겁니다. 기억을 전가해라, 메모를 하라는 소리입니다. 가장 또렷한 기억보다 가장 흐릿한 메모가 훨씬 더 정확하다. 이 말처럼 우리의 기억은 아무리 또렷하다고 그때는 생각이 들어도 금세 흐릿해지기 때문에 메모는 어떻게 보면은 필수적인 요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메모는 누구나 하죠. 하지만 메모를 어떻게 하냐가 가장 핵심일 것 같은데, 저는 책의 내용을 큰 문단이 끝날 때마다 이제 요약을 하는데요. 요약은 최대한 짧게 하되 나만의 언어로 요약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책에 있는 내용을 요약할 때 책에 있는 문장들을 조합해서 이제 내용을 기록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거는 나의 언어가 아니잖아요. 그 작가의 언어고 책의 언어기 때문에 내가 떠올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을 요약할 때는 내 머릿속에 남은 단어들, 남은 문장들을 조합해서 나만의 언어로, 그런 언어로 요약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요약한 내용을 하나 이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네, 이거는 제가 생각의 쓰임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요약을 한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큰 챕터별로 구분을 해놓고 그 다음에 있는 거는 이제 소제목들이죠. 소제목들별로 요약을 했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아주 짧게 나만의 언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뭐 이런 거, 관찰과 기록이 가장 중요, 지하철 사람 구경 굿. 그러니까 관찰하고 기록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이럴 때는 지하철에서 사람 구경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게 도움이 된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뭐 저만 알아볼 수 있지만 뭐 어떻습니까? 저만 알아보면 되죠. 그럼 뭐 이런 것도 있죠. 해석이 너무 주관적이라고 하면 신경 쓰지 말자, 어차피 싫다는 사람은 뭘 해도 싫어함. 그리고 보면 이렇게 아예 요약을 안 한 것도 있죠. 이런 거는 뭐 나한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아까 처음에 말한 선택과 집중해서 선택되지 않은 것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메모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메모를 어떻게 하냐 보다는 메모를 다시 보는 겁니다. 만약에 그냥 메모했으니까 끝, 뭐 이제 안 볼래 라고 하면은 그 메모는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모는 우리가 계속해서 다시 들여다봐 줘야 해요. 근데 뭐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만 내가 메모했다고 맨날 그걸 어떻게 봅니까? 그럼 정말 쉽지 않죠. 물론 기억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생각날 때마다 봅니다. 그냥 갑자기 오늘 한번 볼까? 하면 그냥 한번 쓱 보는 거예요. 뭐 열심히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스치듯이 쓱 봅니다. 그래도 돼요. 왜냐? 나만의 언어로 저장돼 있으니까 나는 쉽게 떠오르거든요. 이런 식으로 메모를 통해서 자꾸만 흐릿해져가는 기억에 덧칠을 해주는 겁니다. 이 덧칠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겠지만 뭐 가끔 한 번씩 하셔도 나쁘지 않으니까요. 메모하시고 나중에 복기하는 것, 이것까지도 꼭 한 프로세스로 넣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책의 내용을 기억하는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책 내용을 잘 기억하는 저만의 이제 노하우를 조금 알려드렸는데 나만의 특별한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을 써보시면 아마 좋은 효과를 거두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부깅의 호스트 검은색 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